반갑습니다. 하시피입니다. 할 만했습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원하도 진행의 코너. 풀 죽었는데? 윤서인한테 욕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풀 전혀 안 죽었어. 윤서인의 댓글에 야. 타격을 심하게 받고 야, 내가 풀이 죽은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지금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라디오 갔다가 교환실 팟캐스트 녹음하러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좀 전에 헬마우스 컨텐츠 녹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앉아있으니 풀이 죽은 게 아니고 막 죽겠다 그냥 죽겠어. 풀이 아니고 내가 죽겠어 지금. 아니 무슨 세게 얘기를 하면은 저 봐라 저 봐라 깝치는 거 봐라 이러고 좀 톤을 다운시킵시다 이러면은 풀 죽었다 그러고 텐션 떨어졌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방역의 방향을 좀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때 우리가 뭐 체크해봐야 될 거는 이런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신나가지고 떠들 수는 없잖아. 쟤네들은 일본 크루즈선에서 발생했을 때는 형이 신나서 떠들었다 이거야. 근데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냐 이거거든. 근데 그거는 일본을 무조건적으로 신봉하고 따르고 그런 거를 형이 비웃는 거 아니. 아니야. 흑서인을 놀린 거 아니야.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야 되는데 그 형이 신났다고 하는 그 영상 캡처를 내가 봤어요. 어느 부분이냐면은 중앙일보가 일본 봐라 일본을 보고 방역을 맞아. 배워야 된다 그 부분 놀리면서 타닥 요거할 때 딱 그걸 캡처를 했더라고. 이거 그거지. 예방 조치는 뭐 이거 아니야? 문재영 정권에 나의 통렬한 일침을 가해주지. 그러면서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하게 해야지. 어? 중앙일보의 뻘짓에 짜증이 나서 뭐 이렇게 개소리를 놀리면서 신이 난 것처럼 보인 것이지. 그래서 내가 크루즈에서 사람들이 많이 걸렸다는 것에 우리가 뭐 신을 내고. 그 순간의 이야기는 뭐냐면 중앙일보 논설위원님께서 흑비의 발언이랑 똑같은 내용을 글로 쓰셨으니까 그 연병을 떠실 거면 그냥 차라리 논설위원실을 폐지를 하고 흑비한테 맡기세요라고 공격하는 대목이잖아. 두 개가 다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왜곡이고 어. 하나는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 이게. 자기는 이제 중국발 우한폐렴 중국발 우한폐렴 그러잖아. 그럼 걔네들 생각에는 헬마우스는 그 일본발 크루즈 폐렴 일본발 크루즈 폐렴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얘기를 하는 것도 그질그질하고 저거를 저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도 참 웃기고 근데 캡처로 찍혀서 돌아다니면 속수무책이잖아. 형이 왜 가짜뉴스 만드는 패턴을 설명할 때 맨 처음에 내가 그때 말씀드렸었지.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댓글이 풍년이더라고. 윤서인을 필두로 해가지고 댓글이 뭐 한 2만 개 됐는데? 윤서인 씨가 댓글을 달아놨길래 내가 답글을 달아주면서 아이고 쓸데없이 그걸 왜 달아가지고 그거예요? 나도 좀 후회하고 있어. 아 이렇게 하면 똑같은 놈밖에 더 되겠냐는 후회하고 있는데 조금 뒤에 고피디 형이 댓글 달더라. 나는 후회 안 해. 나는 진짜로 자꾸 댓글을 지운다 그래가지고 패널에 들어가 봤거든? 무슨 삭제된 댓글이 300 몇 개가 있더라고. 아 맞아 그 얘기를 나도 하려고 했는데 댓글을 지운다는 말이 되게 많더라고. 야 쿨한 척하면서 뭐 윤서인 고정시켜놓고 뒤로는 댓글 지운다 이러는데 아니 댓글을 지우는데 댓글창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왜 우리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보고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10만 구독 기념으로. 그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를 들어보고 그걸 수렴해가지고 한번 지표를 짜보자 뭐 이런 종류의 보고서라서 우리 댓글들을 다 크롤링을 합니다. 정식 콘텐츠에서는 처음 말하는데 쭉 데이터 전문가들 모아서 악플까지 다 크롤링을 그렇지. 해가지고 추려보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다 소중해 나한테는 그 악플 하나하나가. 그렇지. 지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있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게 악플이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보고서의 한 축이 우리 컨텐츠에 달리는 댓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걸 다 뽑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분류를 해서 과연 우리 채널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가. 왜냐면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공론장을 좀 복원을 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채널 창에 와가지고 뭐라고 떠드는지 뭐라고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지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걸 왜 지워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윤서인 작가님처럼 자기한테 불리한 댓글이나 뭐 낙하스 댓글이나 이런 걸 이렇게 지우거나 그런 짓 잘 안 해요. 댓글을 내가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화가 나 있는지 혹은 뭐가 불안한지도 얼추 알겠더라고. 화가 나 있다.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 실제로 정부가 방역이 뚫렸는데 음. 그걸 신천지 턴하면 어떡하냐. 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정 운영을 한다는 거는 무한 책임을 지는 거고 그렇죠. 통치행위라는 거는 정책 행위가 아니라 그 정책에 따른 결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결과로 평가를 받는 그렇지. 거거든. 그거는 사실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 지점에서 우리 뭐 한가놈이 우리 컨텐츠 만드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좀 지적을 했던 게 아니 신천지가 일레귤러라고 하는데 어쨌든 정부 방역 당국은 일레귤러 상태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심지어 신천지의 신도수가 최대 뭐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30만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느냐. 나도 그 생각에서 그러니까 31번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막았다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감이 좀 과했던 것 같아. 우리도 방역이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듯이 그렇지. 뭐 그 주체인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 뭐 우리 인터뷰했던 이재갑 교수님이라든지 그 말을 정치권에서 좀 잘못 변환하고 오판해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이를테면은 정부가 아직 상황이 다 종료된 게 아닌데 음. 일상으로 복귀하라는 섣부른 선언 같은 걸 했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일레귤러가 지금 발생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상황이 그렇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다시 발생해 버렸잖아. 그러니까 좀 섣부른 메시지가 맞잖아. 일상으로 복귀하라는 말은 지금 결과로 판단했을 때. 그렇지. 왜냐면은 그런 말은 요 일레귤러에 대해서는 아예 상정조차 그렇지. 안 한 생각을 거잖아. 아예 안 한 거지. 하지만 국정 운영을 하는 주체는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는데요라는 말을 하면 안 되거든. 좀 경솔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는 좀 잘못 나간 게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메시지가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진짜 방역이 돌아가는 시스템과 무관하게 다른 것들도 전부 다 상황을 나이브하게 보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거기까지 나아가면은 이제 다시 원인론을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들고 오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질병관리본부가 지역 감염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확산된 상황이었다는 걸 인지한 뒤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고 내가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컨텐츠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 관련해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중국인 입국 금지가 과연 방역 조치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조치냐 저거 안 하면 다 뚫리느냐 이 얘기를 코로나 1번 콘텐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자, 중국인을 막아야만 이 병을 막을 수 있다.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탈리아 사례를 한번 보세요. 이탈리아는 21일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딱 3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며칠이야? 26일. 오늘자로 이탈리아의 확진자는 300명을 넘었습니다. 100배가 튀겨졌어.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왜 그랬느냐? 이탈리아는 2월 되기 전에 1월 말에 이미 중국행 항공편을 다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중국인 입국 금지 상태야. 근데도 300명씩 확진자가 튀어나오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번질지를 측정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 이탈리아에서도 0번 확진자, 최초의 확진자를 못 잡았거든. 저 지역 감염이 어디서 시작된지를 몰라요. 어디서 터질지를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 미싱링크가 생기고 지역 감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근데 말이 또 바뀌더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중국인 입국 금지에 준하게 한 거 맞잖아. 자기들이 133개국에 묶었어. 그렇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반론을 하면 이탈리아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한 게 아니래. 갈 방법이 있었대 중국인은.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아니, 치면은 133개국 중에 한 3개밖에 안 남지 않을까? 남아있는 거 없어. 그럼 몽골하고 북한하고 미국밖에 없어. 심지어 얘네들이 지금 계속 주장하는 논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가 무려 133개래요. 그 제목이 그거 아니야. 133개국이 중국인 입국 금지하는데 한국은 안 하나 못 하나 이거잖아. 그 문서의 원본을 중국어로 돼 있거든. 그 이제 중국 이민국에서 발표한 거여가지고 원본을 봤는데 완전 헛소리인 거야. 이게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133개라는 나라가 다 중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한 것 같지? 그게 아니에요. 왜냐? 그 안에 한국이 들어가 있어. 기사 제목이 133개국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안 하나 못 하나라는 얘기인데 한국이 거기 들어가 있다니까? 그리고 그 133개의 입국 금지 조치라는 게 실제로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입국 금지는 별로 없어. 144개 중에 뭐 아프가니스탄은 모든 여행객의 체온 측정 이거를 뭐 중국인 입국 금지라고 하고 그러는데 내가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아프가니스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여행객의 체온 측정 아니면 뭐 이런 거. 자, 바레인 같은 경우는 뭐냐? 바레인 국제공항에 모든 입국자의 체온 검사를 실시한다. 이걸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야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막 퍼지고 있는데 그걸 안 하는 나라가 있었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중국인 입국 금지 133개 지금 포함시켜 놓고 있는 나라들이야. 그냥 이걸 하는 건데 내가 진짜 그래가지고 그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었던 게 아니 기자라는 사람이 실제 문서의 원문 내용은 보지도 않고 그냥 숫자 133개 리스트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 쓴 거야. 완전 개구라거든. 기사 게다가 자체가. 133개 리스트 한개 껴있는데 한국이 들어가 있어. 그래놓고 한국한테 뭐 호통친 거야. 야 이렇게 133개나 되는 나라가 입국 금지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뭐하냐? 라고 했는데 한국이 들어가 있어. 지금 장난하는 거야? 저런 식으로 기사 써도 되니? 이런 짓거리를 얘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라는 그 주장의 논리가 얼마나 허망하고 부실한지는 제가 다음 헬마우스 영상에서 아주 상세하게 개박사를 내드릴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그래가지고 그 지역 감염 때문에 지금 오스트리아, 스위스, 크로아티아, 스페인 이런 데로 지금 다 뻗어나가고 있어. 근데 그 나라 어떤 나라에서도 이탈리아인 입국 금지라는 조치를 안 합니다.
진짜 웃기는 거야. 저것들이 터지자마자 중국에 대해서는 항공편 끊고 막 이렇게 하더니 이탈리아랑은 안 끊어 또. 아니 그건 뭐야? 그래도 당연한 거잖아.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 응. 먼 나라는 응. 끊으면 좀 그래도 효과가 있지만 응. 바로 옆에 있는 나라를 끊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걸 자기들도 아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EU는 애초에 생긴 조약으로 다 묶여 있으니까 끊을 수도 없어 애초에. 끊을 수가 없어. 아니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탈리안 입국 금지하자 이렇게 주장해야 될 거 아니야. 이미 거기 지역 감염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키트로 하루에 몇 개씩 검사를 하지? 우리 10,000개 정도씩 해요. 이탈리아도 그렇게 안 하나? 이탈리아 그거 돌리기 시작한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다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돌리진 않나? 안 돌려요. 그렇게 돌리는 나라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국만 그래. 한국은 이미 4만 개가 넘는 샘플을 확보했는데 전 세계의 다른 나라의 모든 확진 키트를 돌린 횟수를 다 합쳐도 한국의 절반밖에 안 돼. 그러면은 한국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미국 이를테면 처음에 이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한다는 말을 했던 그 트럼프의 미국, 그리고 유럽, 뭐 이탈리아에서 좀 터지고 있다고 미국, 유럽 그리고 계속 수상적은 일본 이런 데는 지금 안전할까? 그렇지. 그게 사실은 문제예요. 일본이 하루에 확진 키트 여러분 몇 개 돌리는지 아십니까? 100개도 안 돌립니다. 아니 근데 그 크루즈에 탑승한 사람이 몇 명이야? 거기다가 그래서 처음에 거기 3,700명이 타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당장 다 내려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키트 투입해가지고 돌렸을 거 아니야. 그거 돌리는데 열흘이 넘게 걸렸어. 다 돌리지도 못했어. 아직 다 못 돌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 부분입니다. 아직 다 못 돌렸어요. 일본도 이미 지역 감염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일본이 얼마나 이상하냐면은 크루즈에서 사망자가 4명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집계는 2명밖에 안 돼 있어요. 한 명은 코로나 때문에 사망인지 유가족들이 밝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집계를 안 한다. 한 명은 아직 집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4명 중에 2명만 크루즈 사망자예요. 크루즈에서 죽어가지고 사람이 나왔는데 그럼 뭐겠어. 확진 키트 제대로 돌려가지고 공개를 해야지. 정보를 숨겨. 내 형 말을 들어보면 결국 확진자인지 아닌지 통계를 내려면 키트를 돌려서 검사를 해야 확진자인지 알 거 그렇지. 아니야. 내가 그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야. 일본이나 미국 방식은 뭐냐면 이 병이 어차피 치명률이 독감 수준이다. 그러면 관리도 독감처럼 한다. 이런 태도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왜냐면 미국은 중국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검사를 해주겠다는 게 CDC의 지금까지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중국발 비행기가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 뒤로 크루즈선 사람들이 미국에 복귀한 이후로 미국은 키트를 안 돌렸어. 뭐 안 하고 있는 거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450건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안 하고 있으면 확진자를 건져올 수가 없지.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400여 건 정도의 키트를 돌려서 3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퍼센테이지하고 한국이 4만 명이 넘는 키트를 돌려서 1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퍼센테이지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숫자 자체의 레이스보다는 일본이 뭐 190명, 뭐 200명 조금 못 되는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 일본은 3000개밖에 안 돌렸어 말하자면. 그리고 싱가포르는 중국을 막았기 때문에 확진자의 확산을 막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그게 100건 좀 못 되는 정도로 가는 동안에 싱가포르는 1500건밖에 안 돌렸어. 그럼 이거 종합해보면 뭐냐? 한국은 왕창 돌려가지고 확진자를 빠르게 뽑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모형이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의 대부분은 안 돌려. 아니 그러면 잠깐만 형 말을 들어보면 이게 지금 자극적으로 오가고 있는 말 중에는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 지금 찍는 시점에서는 이란이 이를테면은 확진자가 60명 정도 넘어섰는데 60명 그 넘어선 상황에서 사망자는 12명이란 말이야. 그럼 20%잖아. 아니 너무 많잖아. 말이 안 돼. 왜냐면 다른 나라는 중국 외의 지역에서는 0%대거든. 0.3% 뭐 이 정도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것은 키트를 많이 뿌리고 그렇지. 검사를 존나 많이 하니까 확진자도 많이 나오는 거고 그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데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도 뭐 다른 거랑 연관이 돼 있는 거고 대남병원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거기는 이제 왜냐면 너무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생긴 문제가 있는 거지. 거기는 원래 환자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니까 말하자면 고위험군이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를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이미 중증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바람에 손 쓰기가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는 거지 사실. 우한시랑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감추는 바람에 우한시나 후베이성이 박살이 났던 거랑 비슷한 현상이 지금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숨기는 바람에 자기 병을 숨기고 이게 번지고 있다는 거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바람에 문제가 커진 거야 사실은. 초기에 그게 발견됐었다면 우리가 1번부터 30번 환자를 관리했듯이 빨리 관리가 들어갔으면 통제가 됐을 거예요. 그 너무 늦게 알려진 거지. 빨리 키트를 확보해서 돌리지 않고 방치했을 때 지역 감염이 쭉 뻗어나가서 결국 중증된 상태에서 확진했을 때 그 사람은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극단적인 케이스가 이란이죠. 이란은 그래서 아주 심한 사람만 검사를 해.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20%까지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그 나라들과 한국의 그 어떤 방역 당국의 판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탈리아 사례를 우리가 봤을 때 그걸 그렇게 방치하는 게 과연 답이냐. 미국은 왜 키트를 돌리지 않는가? 일본은 진단 키트를 통해서 진단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왜 집에 돌려보내는가? 근데 왜 한국은 우리의 대구 경북의 현재 상태도 사실은 지금은 우리의 총력을 거기에 투여해서 저인망식으로 다 훑어 올리기 때문에 중증으로 번지기 전에 경증 상태에서 지금 다 잡아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게 끝난 뒤에는 또 좀 안정되는 상태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거꾸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퍼진 상태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이제 발견하는 바람에 더 확산될 위험.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 겪었었던 일이 이제 이란이나 이탈리아에서 벌어질 수 있다. 다른 나라 지금 아직 모르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로 벌어질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논의와 만나게 되는 거냐면 이런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태도란 어떤가? 우리와 일본과 미국과 이탈리아와 이란은 어떤 국가 체제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가?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촛불혁명 위에 국가를 다시 세운 나라예요. 그것은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해도나 요구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야 사실은. 독감 정도도 가려내라. 초기에 잡아서 내가 죽을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라 라는 게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 질병관리본부 같은 방역당국은 거의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듯이 총력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현재의 우리 방역당국의 정책을 이해하는 키워드야. 형은 지금 신중하게 얘기한다고 앞으로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실제로는 이미 추월을 했어. 이게 타임지 보도만 봐도 한국 사회에서 이제 감염자가 폭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원인으로 꼽는 게 일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한국이 진단 능력이 높다. 형이 지금까지 얘기해 준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언론이 그걸 가지고 막 투명하게 보도를 한다.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하는 소위 꼬라지들을 보세요. 이란이니 방금 미국까지 포함해서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민주적인 책임감을 갖추고 있는 나라라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제 공포가 더 과도해지면 결국 희생이 더 커지는 게 뭐냐면 이를테면은 다른 데 투입돼야 될 자원이 그러다 쓰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 코로나에만 집중하다 보면 구급차를 만들 수는 없잖아. 키트처럼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실제로 다른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공부가 과해지면은. 심지어 의료진은 새로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네. 이 과도한 공포라는 게 결국 다른 사회적 비용 혹은 희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억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내 이 콘텐츠 레이스를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인 거거든. 사실은 내가 이 콘텐츠를 굳이 어나더 주댕기까지 끌고 온 이유는 지금 이거랑 다음 것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콘텐츠만 7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월달 내내 이걸 했다는 게 되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뭐 처음부터 저희가 광고 안 붙이긴다고도 했지만 구글에서 뭐 수익 제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면 말이야. 한두 개 올리면 되잖아.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우리가 굳이 요거도 먹어가면서까지. 저는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가 대구에 계십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공포가 확산되는 지역에 부모님이 살고 계세요. 근데 쟤들은 어들 문재인 정부 옹호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하던 말들은 믿으면 안 돼. 뭐 그런 식으로 왜곡돼가지고 이 컨텐츠가 오염돼서 잘못 나가는 상황.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옹호해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우리가 이걸 하고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란 말이지. 그 말은. 나는 정치권에서 이거를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게 굉장히 못마땅하고. 이를테면 제1야당이 계속 정부 당국, 방역 당국을 공격했었던 맥락에서 뭘 공격했는지를 따져봐야 돼. 처음에 뭐 했습니까? 우한폐렴이라고 왜 못하냐? 너 중국몽이냐? 이런 얘기했지. 그 다음에 대구 코로나19라고 방역 당국의 공문 헤드라인에 대구 코로나19라고 했어야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우한폐렴처럼 대구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거 아닌데 그 제목 딴지 건 거. 그 다음에는 의학적으로 봉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를 지가 신문 안 찾아봐가지고 몰라가지고 그 봉쇄가 무슨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막는 무슨 군대 동원해가지고 막는 그런 건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지가 떠든 거. 우한 봉쇄인 거. 우한 봉쇄인 것처럼 착각한 거. 봉쇄 조치와 완화 조치 이거는 의학 용어야 용어. 방역 용어야. 신문만 찾아봐도 계속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건 뭐야? 중국인 입국 금지. 자 여기서 방역의 핵심적인 것과 관련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쟤네들이 공격하는 그 태도가 정말 방역이 걱정돼서 우리의 안전이 걱정돼서 우리의 건강이 우려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쟤네들이 떠든 그 이슈들을 잘 보세요. 아무것도 방역의 핵심적인 요소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공격을 하기 위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윽빈님께
TV에서 맨날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논리가 얘네들이 패턴이 똑같아 항상.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선거 구호가 사람이 먼저다였으니까 아니, 사람이 먼저 아니냐. 중국하고의 관계 따위 그 무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 사람이 먼저니까 중국은 버리고 중국인 입국 금지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죠. 뭐 이익관계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산업 중요하지 않다. 경제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먼저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의 방역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도 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방역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서도 하지 않는 수준으로 진단 키트를 뿌려서 전 세계 어디서도 뽑아내지 못하는 수준으로 확진자를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경증 환자라도 최대한 빨리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역 정책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 여러분, 제발 이 영상과 다음 영상이 저희가 찍는 코로나 관련 영상의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헬마우스였고요. 하시피였습니다.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플! 멤버십은 동야! 악플 열심히! 헤이야!